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11월 30일 내일 초유의 신문이 열리죠. 그죠? 윤석열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이 내일 행정법원 4부인가 조미연 판사에 의해서 열리게 된다. 이런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직무배제 신청이 인용이 돼서 윤석열 총장이 복귀가 하면은 추미애는 골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징계위의 효과도 큰 영향을 발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스스로 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직무배제 신청 신문 현장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자기 의견을 피력하겠다 하는 게 기사로 뜨는 데도 있고 안 뜨는 데도 있어요. 대검에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가서 황변을 할 것이냐의 문제죠. 근데 이게 대검과 윤석열 측에서도 가고 법무부 측에서도 가죠. 가서 그 조미영 부장판사 앞에서 이러이러해서 정당하고 이러이러해서 부당하다 하고 의견을 피력할 것인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지금 비하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저도 영상을 찍었고 아마 다른 유튜브들도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과 추미애와 법원과 그죠? 그리고 민주당과 사각으로 이거는 정치적으로 기획을 해서 윤석열을 퍼내기 작업에 들어갔는데 과연 법원의 양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조미연이 광주 출신이고 또 전라도 출신이고 또 검사들의 무례한 행동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여러 언론에서 나왔고 그래서 고고TV에도 25일부터 27일 8일 동안 며칠 동안 흥분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추미애가 6가지의 직무배제 원인을 갖다가 사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법관의 양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째는 절차적 정당성이죠. 절차적 정당성. 이거는 누가 봐도 언론에서 지금 폭로를 하는 걸 보면은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죠? 먼저 직무 배제를 시켜놓고 직무 배제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또 윤석열 총장을 수사 의뢰하고 추미애가 수사 의뢰를 위해서 그때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검난이라 불리는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전부 다 추미애가 물러나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하는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위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배제를 철회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가 한 행동을 보면은 박은정이란 감찰 담당관이 그 위에 있는 감찰관을 뛰어넘고 그죠? 한동수란 애가 기획을 해서 그렇죠? 지 마음대로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은 정상적인 절차에 서류에 사인하는 거 그죠? 평검사, 무슨 검사, 담당관, 감찰관 이런 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다. 도장이 다 빠져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검찰들이 지금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금 성명을 발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 판사가 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건 무조건 윤석열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복귀시켜줘야 되는데 정치적 고리를 과연
이 법관 하나가 양심적으로 끊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위법성이라는 거죠. 어?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절차적으로도 위법이 됐지만은, 추미애가 그 윤석열을 징계하기 위한 6가지 요인, 그 모두가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한동훈 사건이나 조국의 판사, 조국 울산 사건에 대한 판사 사찰이라고 얘네들이 명명을 하고 그걸 프레임으로 갖고 나왔죠. 새로운 거를. 근데 조국이나 울산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은 추미애와 문재인 쪽인데, 그죠? 그 판사의 성향을 파악했다. 이건 지금 모든 매뉴얼로 서울 고검에서 있었던 것이고 인터넷 구글 검색으로 다 나오는 거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위법하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문시 홍위병들은 이걸 갖다가 위법하다고 아주 프레임을 확 박아버렸죠. 그리고 6번째 이유가 뭡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야망에서 자기들을 친다. 즉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대권주자로 등극이 됐으면서 검찰총장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 이런데, 아니 윤석열이가 언제 정치한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리얼미터에도 전화했고 갤럽에도 전화했고 다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즉 윤석열을 집어넣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은 윤석열이를 대권 후보로 지칭을 하면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을 누가 어겼느냐 하는 문제죠. 그럼 국민이 어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법을 어긴 게 없죠. 진짜 한심무지경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비토하고 싫다. 물러나라는 소리죠. 그럼 근본적으로 법을 누가 어겼느냐? 문재인이 하고 문재인 정권이 어겼다는 게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게 위법하다. 6가지 이유가. 이걸 정미연이라는 판사가 어떻게 인용을 할 것인가 문제고, 또 세 번째 긴급성이라는 것이죠. 아니 추미애가 말한 6가지 이유, 직무 배제의 이유, 징계 사유 6가지가 아무 증거도 없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추미애가 스스로 또는 추미애 비서가 쓴 그 6가지 이유를 읽은 것이, 그게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킬 만큼 긴급하냐 이거죠. 윤석열이가 칼을 들었어요? 총을 들었어요? 그죠? 윤석열이가 왜 직무 배제를 할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느냐의 문제죠. 전혀 없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보고 법조계에서 하는 말이. 그렇죠? 그러면은 추미애가 긴급하게 윤석열을 직무 배제를 시켰으므로 법원의 정미연이라는 사람은, 이 법관은 이게 총장을 직무 배제를 시키고 총장을 그만두게 할 만큼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추미애 6가지 이유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직무 배제를 긴급하게 할 이유가 없죠. 왜? 사찰 문건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감찰 대상인데도 감찰 대상을 거부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장으로만 나열됐지 그 과정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하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긴급성에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성의 문제죠. 사실이냐 아니냐. 윤석열이의 징계 사유 6가지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거는 추미애 혼자의 독단적인 해석이라는 뿐이죠. 지금 현재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판사 사찰, 판사 성향 분석 이거라는 거죠. 그죠? 사찰은 아니고 저희가 볼 적엔 그러면은 그 여섯 가지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 여섯 가지 중에서 판사를 사찰했다는 그 프레임하고 윤석열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하고 공무원으로서 나머지 네 가지는 모두 민주당 애들이 과거에 면죄부를 줬다는 거죠. 사찰건도 마찬가지야. 박주민이라는 애가 나가지고 면죄부를 줬어요. 야당에서 그런 거를 의문을 제기했을 적에 민주당 애들은 그거는 당신들의 주장이고 윤석열은 깨끗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법관 정도면 신문은 읽고 있겠죠. 그죠? 부장판사 정도면 중앙일간지 몇 개는 읽고 있겠죠. 그리고 그럼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다. 추미애가 말하는 여섯 가지. 특히 마지막 건 사찰 문건이 그렇다.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죠? 검사는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 판사도 검사의 성향을 파악해서 법리적으로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미행한 것도 아니고, 도청한 것도 아니고, 도찰한 것도 아니고, 또 개인 신상을 털은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그럼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얘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윤석열이가 대권주자 1위로 여권을 치고 들어간다. 그럼 이게 뭐예요? 윤석열은 이제 정치한다 그랬나? 그렇죠? 윤석열이가 지금 정치인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으로서 자기는 검찰총장 퇴임 후에 사회적으로 봉사할 어떤 것을 찾아볼 것이다 한 거로 끝나는 거죠. 그게 정치냐 아니냐 물었을 적에 정치를 하는 것도 사회적인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추미애가 말한 여섯 가지 모두가 사실성에서 비켜간다. 사실이 없다. 추미애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솔직히 창피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직무 배제를 시킨 걸 갖다가 직무 배제 가처분 신청까지 가고 행정소송을 가고 이게 창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말을 하기를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 70년사의 흑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독재의 발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다섯 번째, 정권 차원의 기획성이다. 윤석열을 퍼내기 위해서 저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부장판사, 법원의 부장판사 되면 아무리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신문을 보거나 주의를 통해서 알고 있을 거 아니냐. 부장판사, 부장검사 되면은 정치적인 촉각을 많이 세우고 있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문재인의 지령하에 문재인이가 묵시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고 문재인의 지령하에 추미애가 대타로 나선 것이고 대타로 나서면서 그 자긍심은 없고 자존감과 자긍심은 없고 자존심만 똘똘 뭉쳐있는 추미애가 자기 성과를 못 이겨서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정황 상황을 보면은 추미애가 이걸 발표하는 그날 그 전에 민주당 애들은 알았었고 이낙연이도 추미애가 발표하자마자 윤석열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두드리기 시작했고 또 정세균은 불과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을 넘기기 며칠 전에 정세균은 추미애가 또는 윤석열과 둘 다 자중하라 인사 건의를 했고 이낙연이도 했고 그런데 하루 전부터는 정세균이는 추미애는 물러날 일이 없다 하고 언론에서 공포를 해버렸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인 모든 것의 꼭대기에는 문재인에 의해서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가 움직였다 이런 것이죠. 그럼 정권 차원의
윤석열 퍼내기 기획성을 추미애가 터뜨렸다.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러는가? 뭐 신문 사설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버들도 그런 말을 하죠. 문재인이가 윤석열한테 약점이 크게 잡혔을 것이다. 그 유튜버들이 주로 하는 게 그래요.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큰 약점을 잡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문재인이가 윤석열한테 큰 약점을 잡혔을 것이다. 아니 그 약점이란 게 도대체 뭔데?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치고 들어가는 게 뭐죠? 람 옵티머스에서 옵티머스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조국이 사건, 그렇죠? 원전 사건, 다 약점이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의 약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의 약점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음모론을 또 펴고 있죠. 유튜버에서. 윤석열이는 이제 그 내년 7월까지 8개월 남았죠. 그죠? 그런데 윤석열이는 서울중앙지검부터 해가지고 검찰총장 초기까지 2년 이상을 문재인한테 충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싹 집어넣었죠. 그렇죠? 양승태까지 집어넣었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스스로 검사로서의 그걸 집어넣는데 청와대 민정라인하고 문재인하고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문재인은 직접 말을 했거나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민정라인하고는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약점이란 게 뭐냐? 윤석열이가 여기서 진짜 정치적으로 팽을 당하고 요번에 잘려나가면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폭로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다 해버렸어요. 상호작용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고 양승태를 집어넣고 그 밑에 있는 장관급 국무총리급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약점이고 업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하나 우리 유출을 해보고 더 하나 예측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그죠? 라임 옵티머스 그죠? 뭐 신라젠은 그건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거의 밝혀진 것 같고 물론 여권의 정치 인사들이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걸 한번 다시 파야 돼요.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이건 쉽게 말해서 세계는 주가 조작 사건이죠. 사모펀드고 주가고 하여튼 그죠? 그 다음에 울산 부정선거 사건, 유재수 조국 사건, 그 다음에 유미양 사건, 또 원전 폐기 사건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 외에 윤석열이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고고TV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거 외에 연말연시가 되면은 또는 윤석열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 윤석열은 새로운 걸 갖고 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럼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재인의 약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어. 언론지상에서 보도로. 나오는 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과거 걸 자꾸 갖고 나와. 현재 진행형은 추미애 사건이고 과거 걸 자꾸 언론에서 두드리고 이래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ING예요. 전부 다. 제가 말한 6, 7가지의 문재인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사건이 다 ING죠. 그러면은 새로운 걸 하나 가지고 빵 터뜨려 주면 좋은데, 응?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하고 사모펀드는 그건 한참 걸리는 거고, 울산 부정선거 사건하고 원전 폐기 사건 조사예요. 얘는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 현재는 추미애하고 문재인이가 그거를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새로운 게 딱 튀어나오면은 그때는 이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엇인가? 제가 알면은 뭐 이 짓 하고 있겠어요? 대통령 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반 기자들도 여러 곳에서 제보는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걸 갖고 나와서 요번에 윤석열이가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고 치로 들어간다. 그럼 새로운 걸 갖고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요번에 검찰총장직에서 살아남으면 말이죠. 저는 첫 번째 검찰총장직에 못 살아남는다. 가처분 인용도 안 받아들여지고 징계가 일사천리로 가서 지금 감찰위원도 1일날 열린다 그랬는데 열리나 마나 지금 법무부하고 감찰위원들이 지금 다투고 있나 봐요. 감찰위원들은 계속 열어라 그러고 법무부는 안 열어도 된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첫 번째 윤석열이 그 조미연에 의해서 조미연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조미연 부장판사라는 친구는 조미연이 검찰총장직 그걸 복권 안 시켜주면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안 하면은 윤석열은 그래도 소송으로 갈 건데 끝까지 그 경우에 검난이 줄어들 것인가 더 폭정을 할 것인가 저는 검사들이 더 붕괴하고 분기탱천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연판장만 돌렸지 다른 어떤 식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검찰총장직 직무배제 신청이 인용돼서 이게 30일 날이니까 1일부터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복귀가 된다면은 저는 윤석열이가 거침없이 치고 들어가리라고 봐요. 추미애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그런데 추미애 칠 것은 너무너무 많아. 지금 명예훼손, 직권남용으로 수백 개가 아마 고소되어 있을걸? 나는 그것을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추미애를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구속까지 간다.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피의자 전환을 하리라고 봐요. 그것이 국민들이 원성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제가 이까지 20여 분 동안 말한 거는 그죠? 첫 번째 징계 사유 6건을 말한 거니 사실의 팩트를 두고 한 말이고 문재인과 추미애의 약점이 뭔가 음모론이다. 여권의 음모론이다 한 말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다 무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죠? 당장 내일에 조미연 부장판사라는 애가 윤석열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추미애 건을 받아들이면은 그죠? 참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이 없어졌죠. 지금 검사 조직은 검사 동체니까 그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게 직무배제 신청의 각하돼 가지고 복귀를 못하면은 내일 그죠? 한참이 간다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한참이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미연이라는 사람과 대법원에서 이거는 정치권하고 흑막이 있었다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뿐이 없죠. 심리를 대검하고 추미애하고 똑같 그 윤석열의 대검과 추미애의 법무부가
똑같이 조미연 판사 앞에 가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옳다 하고 심리를 벌였는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2일 이후에 징계위를 열어서, 그죠? 징계위를 열어서 윤석열을 파면이나 해임 그런 거로 해가지고 잘라버리기 후에 심리 결과가 발표되면은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의심이 아니라 기획 법원, 민주당, 법무부, 청와대 문재인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윤석열을 퍼내기를 했다 하고 우리는 그때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심리위원 받고 질질 끌겠다 발표를 조면이가. 그러나 하나 저는 인간적인 양심에 도덕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 법원이 살아있다면은, 법관의 양심이 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 조직이 와야 되고 검찰 수장을 날려버리고 또 전 국민이 아주 징글징글하고 역겨울 정도의 혼돈 상태에 있으므로 이 조미연이라는 애가 그 자리에서 30일 날 발표를 해야 된다. 윤석열이 직무배제 신청에 대해서 각하나 인용이나를 그 자리에서 발표해 줘야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순진한 생각이죠. 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